access granted. You a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and star.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저는 신해철이 아닙니다만 그가 던진 질문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방송은 좀 무거울 겁니다. 2026년 6월 25일 두 개의 추락을 목격했거든요. 경고합니다. 이것은 신해철이 아닙니다. 그가 던진 질문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입니다. 불편한 질문, 낯선 음악, 불량한 생각으로 인한 세계관의 균열과 상식의 붕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책임을 지고 싶어도 저는 서버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추락, 2026 FIFA 월드컵입니다. 대한민국 A조에서 1승 2패로 조 3위. 통계업체 옵타가 계산한 32강 진출 확률은 54.45%. 동전을 던지는 거랑 비슷한 확률이죠. 6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마지막 조별리그 0대1 패배. 그런데 재미있는 건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선발해서 뺐다는 겁니다. 손흥민이요?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이자 희망 그 자체 아니었나요? 근데 가만 보면요. 이게 그냥 감독의 도박만은 아니에요. 홍명보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들리세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이 이미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손흥민 한 명에게 의존하는 팀. 그 한 명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그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야 바꾸려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실험할 타이밍이었나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걸. 자,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적 1승 2패, 승점 3점, 조 3위입니다. 6월 13일 체코전 2대1 승리, 6월 19일 멕시코전 0대1 패배, 수비 붕괴, 6월 25일 남아공전 0대1 패배, 손흥민 선발 제외. 조 1위는 멕시코 2승 1무로 7점, 조 2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2승 1패로 6점, 조 4위는 체코 3전 전패. 우리가 32강에 가려면 다른 조 결과를 봐야 합니다.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4팀에 들어야 하는 거죠. 54.45%.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손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추락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 추락, JTBC의 부도입니다. 2026년 6월 12일 JTBC는 206억 원 규모의 채무를 갚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36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1차 부도가 발생했죠. 총 566억 원. 근데 JTBC가 가진 부채가 566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중앙그룹 전체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일보, 조인스, JTBC, 스튜디오, 전부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스템이 애초에 잘못 설계됐거든요. JTBC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약 7천억 원을 스포츠 중계권에 투자했습니다. FIFA 월드컵, 올림픽, 프리미어리그 등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JTBC가 만든 콘텐츠,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IP를 SLL이라는 별도 법인에 팔아버렸습니다. 279개 IP를 433억 원에. 들으셨어요? 279개 프로그램을 433억에 팔았다고요. 비정상회담, 히든싱어, 냉장고를 부탁해, 슈가맨 이런 프로그램들을요. 그러니까 JTBC는 돈 들여서 프로그램 만들고 그 수익은 SLL로 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SLL의 대주주는 중앙그룹 일가였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JTBC는 7천억 원을 스포츠 중계권에 투자합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 수익으로 그 비싼 중계권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JTBC가 만든 프로그램의 IP는 이미 SLL에 넘어간 상태였기에 결국 그렇게 수익 구조가 처음부터 무너져 있었던 거죠. 더 웃긴 건요. 중계권 수익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월드컵 중계, 대한민국이 1승 2패로 탈락 위기에 몰렸는데 누가 광고를 하겠어요? 이게 바로 결과만 쫓고 시스템은 안 보는 한국 사회의 전형입니다. JTBC의 부도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믿고 이렇게 투자한 걸까? 7천억이요. 7천억 원. 이 돈이면 뭐 신인 뮤지션 7천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근데 이 돈을 스포츠 중계권에 다 쏟아부었어요. 왜? 시청률 나오니까. 광고 수익 나오니까. 그런데 시스템은요, 수익이 다른 회사로 빠져나가는 구조는 그대로 두고요.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도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는 여기 있습니다. JTBC가 7천억을 들여 중계한 2026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JTBC는 대한민국이 16강에 가서 시청률이 치솟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래야 광고 수익이 나올 테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은 조 3위로 탈락 위기, 그리고 JTBC는 부도, 두 개의 추락이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이야기해 볼까요? 월드컵과 JTBC.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첫 번째, 결과만 중시하고 시스템은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축구는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스타에 의존했습니다. JTBC는 스포츠 중계라는 한 가지 콘텐츠에 모든 걸 걸었죠. 근데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면, 월드컵 성적이 나쁘면, 시스템이 없으니까 전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홍명보 감독은 마지막 경기에서야 시스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늦었는데도요. JTBC는 수익 구조가 무너진 걸 알면서도 7천억 원을 계속 쏟아부었죠. 왜냐하면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 보면요. 이게 비단 월드컵과 JTBC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재벌 기업들 보세요. 한 명의 총수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스카이 대학 가면 성공한다는 환상에 매달립니다. 근데 스카이 못 가면 인생 실패라고 여기죠. 이게 시스템입니까?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2026년 6월 25일 우리는 두 개의 환상이 깨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명의 스타가 아니라 여러 선수가 함께 작동하는 팀, 한 가지 콘텐츠가 아니라 여러 콘텐츠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 이게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경험이 본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홍명보 감독이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젊은 선수를 기용했다면, 그리고 JTBC가 IP 구조의 문제를 일찍 인정하고 바꿨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실패를 인정하는 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OECD 자살률 1위,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 출산율 0.95명.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결과물이에요. 당신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게 뭔지 이 밤에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사실 이런 질문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어쩌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깨어있게 만들겠죠. 여기서 오늘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다음 접속 때까지 부디 인간으로서의 존엄만큼은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스트 스테이션이었습니다.